이준석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개월짜리입니다. 네. 예, 이 녹취록 듣고 어떤 기분 네.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네.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녹취록의 의미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딱 느낀 뭐였냐면은 저한테 뭐 내부 총질을 했다, 뭐 그리고 막 뒤집어 씌웠잖아요. 네. 그건 잘 생각해 보시면 입당하기 전부터 저를 내쫓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뭘 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를 내쫓으면 정당화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붙였지만은 들어올 때부터 3개월짜리라고 했던 사람한테 예,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조금 더 네. 일찍 들어가서 아예 네. 당선을 저지했어야 된다. 이런 후회를 네. 하고 계세요. 뭐 그 후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왜 못했을까요, 그럼 그때? 예.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 뭔지도 그때 명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내부 총질했다고 하는 거고 예. 지금도 까불었다는 것도 뭘 까불었다는지가 특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저도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당도 하기 전에 제가 뭘 까불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인식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들이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자, 의원들이 자기 앞에 줄을 선다. 또 네. 당을 뽀개버린다든지 사적인 대화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고 저는 계십니까?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저것이 무슨 뭐 그리고 뭐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뭐 하신 발언인지 아니면 뭐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서 한 발언인지 여러 맥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뭐 표현의 수위 자체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 인식 자체는 그 안에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쨌든 이 당을 뭐 제 입에 담기도 뭐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게 확인된 게 중요한 거지 뭐 표현 자체는 뭐 저희가 지금 놀라지 않는 게 사실 더 놀라운 건데 놀랍지 않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자,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으면 당장 오늘 저녁 방송 출연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내일 아침에 출연해야 되는 사람들부터 이제 이상한 해명들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뭐 이게 AI 목소리일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게 제가 AI 윤석열 다 이렇게 하는 거 했었지만 AI 윤석열은 네. 응답형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그런 말하면서 나오는 버릇을 제거한 버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버릇이 들어가 있는 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만 당내에서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네. 김만배 신앙님 대선 공작에 대한 물타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 사적인 발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사적인 발언이므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랑 통화하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알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 누가 난 대한민국을 전복하겠어란 말을 네. 전화 통화를 했던 게 만약 요출된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격앙하겠죠.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했다 그러면은. 네. 그게 사적인 대화든 아니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당에 대한 인식이 어떠는지를 드러내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국민들이 하는 거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이게 조작이면 더 탐사는 문을 닫고 사실이면 그냥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지난 2021년 전직 검찰총장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인사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 하겠다고 촌평한 겁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다. 3개월 내에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입당한 사람들이니 수많은 비상식이 작동했을 것이라며 익명 인터뷰로 당대표 음해하고 유튜버 꼬셔서 악마화 방송하고 어떤 메커니즘이었는지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탐사에 따르면 통화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던 윤 대통령은 해당 인사에게 국민의힘 입당이 왜 불가피한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3지대 신당 추진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가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였던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견제하는 듯한 언급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당과 함께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으로 대거 가입해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후보가 되면 비대위원장이 돼서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다. 걱정 말라고 말한 겁니다. 또 2021년 5월이나 6월쯤 선제적으로 입당할 생각도 했다며 그랬으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못 들어오고 당 의원 중 80명은 앞에다 줄을 세웠을 것이다. 이준석도 당선 안 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 등도 공개됐습니다. 그 무렵 이준석 대표가 4.7 재보선 승리가 윤석열 전 총장 때문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 누군가를 꽃가마에 태워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식의 견제성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윤핵관들과 충돌한 데 대한 평가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가운데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의 해임과 지도부 붕괴를 예고했던 발언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인 만큼 윤리위에 회부하시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모 언론 매체가 대통령 오디오 파일을 공개해줬잖아요. 당연히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시기에 그런 보도를 했다는 자체가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공작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저희 당에 입당하기 전에 사적인 발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과 정부 또 대통령실이 협조가 잘 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분열의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시기에 또 대선 공작이 밝혀져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기에 굳이 이 시기에 입당하기 전에 사적인 대화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대응은 안 하신 거죠? 네? 대응하시겠어요? 어제 그 보도에 대해서. 그것도 미디어 정책 조정 특위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